이 이명박 씨가 결정할 나름이지만 이제 잘못 그런 노선에서 모르겠어요. 나는 무엇이 진실인지. 아니 그이가 그렇게 훌륭한 분이라면 정권 교체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40만 50만 되는 그를 지지한 이 국민은 한심한 짓을 한 겁니까? 정권 교체가 필요해서 했는데 이제 와서 말이야 훌륭한 지도자 했습니다. 그럼 이 훌륭한 짓을 따라다가지 왜 따로 이 보고해가지고 또 뒤로 따라오는 자를 500만 명 다 돌렸어요. 그러고 아주 위대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 할 수 있어야지. 노무현 같은 사람이 뭐 자살했다고 참 대통령을 했으니까 사실은 민장을 하는 게 그렇지만 자살을 했으니 이 국민에게 뭐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가족장이나 조용하게 하세요. 이게 지도자인 거지. 국민장을 하자. 이래서 혼란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언론을 그 자들이 꽉 잡고 있으니까 보여주는 건 그런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온통 그저 통곡하는 거 아유 그저 울부짖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줄 알아요. 아니 왜 나 같은 사람도 카메라도 갖다 대고 한마디 하시죠. 야 이게 제정신이냐? 아니 대통령 지낸 사람이 무슨 자살이 뭐야? 부끄러움이라냐? 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접근도 안 해요. 자, 이거 큰일 나고 뭐하고 위대한 인물이 무슨 위대한 인물이 아니 검찰 조사받는 게 그렇게 고통스러워서 자살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지만 어찌 그럴 수가 있어요. 이것이 조국의 현실이라고 하면 믿는 자가 정신을 차려야죠. 믿는 자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거 없이는 조국을 구제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이 다르다 못하든 헐벗 밖으로 나갈 수는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고수하고 나가야 되라고.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태평양의 새 시대에 한국이 주역이 되라고. 그 사명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명을 우리가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서양 문명의 센터가 지중해 시대가 가고, 그리고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의 영국 해군이 저 스페인의 무적 항대를 무찌른 것이 1588년 16세기입니다. 그때부터 영화하는 사람들이 시작합니다. 문명의 센터는 이제 지구랄카의 해협을 벗어나서 대서양에 왔습니다. 대서양에 와서 처음에 300년은 영국이 잡아요. 나머지 100년은 미국이 잡았습니다. 다 영화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대서양을 넘고도 동쪽에서 서쪽, 빛은 동방으로부터 그런 순서를 따라서 태평양의 새 시대가 왔습니다. 왜? 영어하는 사람들이 시작하니까. 그래도 미국이라는 최강의 나라가 1차 대전, 2차 대전 다 이겼습니다. 한국전쟁에 와서 비겼습니다. 한반도를 통일을 못 시켰습니다. 그것도 그만하면 사명을 한 거죠. 대한민국이 살아있으니까. 그러고는 월남에 가서는 지고 패배해서 쫓겨나갔습니다. 이후에 체면을 여지없이 손상시킨 거죠. 오늘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에서 빨리 이기지를 못하는가 말이에요. 질질 끌려가다가 이제 조건을 만들어 놓고 미국의 시대가 가는구나. 이제 태평양의 중심인 시대가 온다는 것은 역사가의 말이지 정치인의 말이 아닙니다. 기업인의 말도 아닙니다. 태평양의 새 시대가 왔다. 유명한 옥스포드 대학의 현대사 교수 제퍼리 바라클라우가 자기 책에 박아놨습니다. 태평양의 시대가 왔다. 대서양의 시대는 가고 태평양의 시대가 왔다. 그것이 그분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1차 대전을 저거해서 책을 쓴 소위 오스월드 스팽글러라고 하는 독일의 역사가는 그 책의 제목이 서구의 몰락입니다. 영어로 번역해서 Decline of the West. 서구는 몰락 과정이 시작됐다. 벌써 20세기부터 그 눈치를 챈 거죠. 점점 몰락해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뭐 유명한 역사가들의 결론이 다 그럽니다. 서양의 시대는 끝난다. 제퍼리 베라클라우가 그렇게 자기 책에 받아놨습니다. The Atlantic era is over and the Pacific era is here. 태평양의 새 시대가 왔고 결론은 이가 한 가지입니다. 또 다른 순서가 있으니까 빨리 끝을 내야지. 우리 회장님이 걱정할 거 아니에요? 자꾸 이만 하면 어떡하나 이러니까 할인은 태산 같지만 줄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사실 태평양의 새 시대의 주역이 어느 민족, 어느 나라가 되느냐. 태평양의 면에서 문화적 전통을 가진 세 나라가 있습니다. 중국이 있고 한국이 있고 일본이 있습니다. 오늘 중국이 저렇게 올라가는 걸 보면서 태평양 시대의 주역은 중국 아닌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일본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 일본은 지금 G7, G8 그런 데 들어가서 국제적으로 강한 선진국일 뿐만 아니라 의회 정치도 우리보다 역사가 깊고 사람들이 다 높은 생활 수준을 가지고 일본의 시대가 옵니까? 아닙니다. 새로운 시대, 태평양의 새로운 시대의 주역은 일본 아니고 중국 아니고 한국입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세 가지 조건에 미치는 나라가 동양 삼국주의 한국뿐입니다. 첫째가 뭐냐? 자유, 민주주의를 수준 높게 하는 나라여야 한다. 그게 조건입니다. 그게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도덕의 수준이 높아야 한다. 그게 조건입니다. 세 번째는 생산성의 수준이 높아야 한다. 그게 누구 얘기냐? 그러면 유명한 역사가의 예일대학에 가르치는 폴 케네디라고 하는 사람의 주장입니다. 우리한테 와서도 강연했습니다. 그 세 가지 강조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수준을 높이세요. 21세기의 주역이 되기 위해 민주주의 수준만 높일 거 아니라 도덕의 수준도 높이세요. 그리고 생산성의 수준을 높이세요. 그런 부탁 비슷하게 하고 가는 길에 일본에 들러서 강연을 하고 이 케네디 교수가 일본 사람에게 뭐라고 결론을 내리는가 아니에요. 일본은 21세기의 주역이 됩니다. 왜?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하도 유명한 역사가가 그런 말을 하니까 일본 사람이 속이 좁아서 몽둥이라고 가지고 나와서 이런 그따위 소리를 어디다 대고 해? 앞으로 일본의 시대가 오지. 그 말을 못하고 당하기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까닭이 있는 거죠. 일본 평론가들 중에도요, 카도 시우이치처럼 그래도 국제정세에 바르고 생각이 아주 균형을 잡은 사람은요, 한국의 새로운 시대를 얘기합니다. 민주주의는 한국이 한다, 일본 못한다, 중국 못한다. 그 민주주의 하는 진통을 지금 겪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전 세계가 2007년 대통령 선거를 보고 감탄한 거죠. 무서운 나라구나. 야, 그걸 어떻게 해냈냐?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입니다. 일본은 천황에 있어가지고 천황의 옛날 헌법에는 천황 신성하여 불가침입니다. 그렇게 헌법에 되어 있었습니다. 텐노와 신세인 시대 못 갔을 때 가라서 천황은 신성한 신입니다. 아라시도 감히 현인 신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이 메가도 장군의 사령부가 되어서 고쳤습니다. 조항이 없어졌어요. 그래도 일본 사람의 마음속에 천황은 신이다. 그거 고칠 수 없습니다. 위에서 명령이 내려오면 일본 사람 그 명령이 뭐 하시모토건 오부찌건 모리건 고이즈미건 아베건 뭐 후쿠다건 상관없어요.